책들 펴보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되겠습니다. 13권 13권 97페이지 다들 먼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책하고 차트를 같이 놓고 제가 좀 설명 좀 할게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금 얘기하는 강의를 잘 들어야 코인 할 때 떼부자 된다고. 아시겠죠? 네. 97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한번 봐보세요. 지금 97페이지를 제가 이렇게 차트를 같이 여러분들 보기 좋게 똑같이 오늘은 펴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차트를 한번 줄여볼게요. 예, 여기 한번 봐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앞을 제가 차트를 줄여서 보는 것도 하나의 선수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차트를 이렇게 줄여보면 지금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럼 자 한번 봐볼까요? 자, 2020년도 3월달 요 구간은 뭐였어요? 코로나 팬데믹 구간 V자 반등이 나왔죠. 이때부터 미국이 달러를 헬리콥터로 갖다 막 뿌리기 시작한 시기예요. 돈을 뿌렸기 때문에 나스닥, S&P 500, 다우가 다 올랐던 거고, 그건 지난 일이고, 차트를 줄여서 보면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이평선 뭐예요? 이게 채팅창에 적어보세요.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거니까 480이지. 여기 481 이평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241 이평선. 맞죠? 그 주식은 기준선이 241 이평선이고 코인은 361 이평선이라고 내가 한 번 강의해 드렸죠. 예, 그거만 잊어버리지 말고 있으세요. 예. 자,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 어떤 모습이 보여지냐면 여기 보시면 이런 구간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박스권 구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걸 박스권 구간. 아, 박스권이구나. 그래서 어쩌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가 있냐면 쭉 오다 보면 뭐가 보여요? 밑에 하단에 보면 뭐가 보여요? 하단에 보면 어딘가 모르게 틀린 모습이 보이죠. 거래량이 5천만 주, 2천만 주, 1천만 주 이렇게 터진 걸 보이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차트를 다시 이렇게 늘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이때부터 늘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매집 차트의 기본이 뭐라 그랬죠? 매집 차트의 기본은 반드시 매집의 구간에서는 이런 구간이 나와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죠. 이 구간이 뭐라 그랬어요? 거래량이 터지고 조정의 구간이 무조건 나와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정의 구간 나왔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다? 이런 것들이 위아래 가격이 위아래로 주는 가격 조정이 됐고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옆으로 지나가는 기간 조정도 같이 맞춰질 수 있다는 거죠.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보시고 책은 좀 이따 보시고 제가 먼저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윗꼬리가 이렇게 긴 똥침 캔들이 나오면 대량의 거래량이잖아요. 당연히 조정을 받겠죠. 그죠? 여기서 끝났는지 저기서 끝났는지 이거는 뭐 우리도 몰라. 내가 요 다음에 이만큼 날아갈 것 같아요. 이렇게 빠질 것 같아요. 그건 몰라. 자, 그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요렇게 거래량 터지고 요 상한가 들어가고 윗꼬리에서 때렸을 때 왜 이런 모습이 나왔지 라고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은 뭐를 보라 그랬어요? 제가 야, 씨, 저 윗꼬리가 상한가 다음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나? 응? 아, 이 새끼들 뭐 팔고 톡 갔나? 이 도대체 이 무식하게 이 개새끼들이 이거 뭐야 이거? 응? 아, 이걸 30분 봉으로 쪼개서 같은 봐야 되나? 아니야. 쪼개고 나발이고 막 많이 올랐잖아 좌우지간 1,300원에서 아니야 이상해 아니 이상해. 이 종목을 보니까 시초가에 보니까 최저가가 1360원이니까 뭐예요? 1360원이니까 무조건 어떻게 된다? 이거는 곱하기 2 하면 얼마다? 2600원. 이야, 이 새끼들이 이거 보고 때렸나? 어?
이거 보고 때렸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요까지는 우리가 이제 기초 공부하면서 요까지는 했는데, 주봉에 가서 들어가서 보면 주봉이 얼마다? 주봉이 2,700원 부근에 강력한 주봉이 서 있다. 주봉을 봐야 된다. 주봉을 보는 습관을 가장 기본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주봉. 그럼 오케이. 자, 주봉을 그럼 봤다고 칩시다. 2,700원대. 주봉을 본데 여기서 보시면 주봉의 매물대에서 얘들이 여기서 두드러 맞아서 이렇게 내려왔다고 쳐요. 그러면 이 거래량도 크기 때문에 단기에 또 100%까지 올랐고, 그 다음에 주가가 흘러내리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딱 두 가지 하나로 짚어보면 될 것 같아요. 야, 이게 떠났나 안 떠났나 이거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제가 얘기했죠. 근데 주봉까지는 우리가 체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얘네들의 모습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 이평선이 여기 며칠 이평선이에요. 응? 이평선이 저게 며칠 이동평균, 10일 이동평균선인가요? 그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3, 5, 10, 20 이렇게 되잖아요. 1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해주는 종목들은 어떻게 된다? 45도 각도로 대세 상승이 나오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 부근에서 주봉의 매물대를 우리가 확인을 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돌파하는 구간이 나오면은 우리가 요즘에 최근에 매매를 많이 하는, 또 코인에서도 많이 매매하는 대박 라인으로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98페이지를 보면 98페이지에 뭐가 나와 있어요? 주봉에 대해서 나와 있죠. 주봉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갈게요. 주봉에서는 그 위에 보시면 주봉의 기준선도 어디다 갖다 놓고 본다 그랬죠? 기준선을, 주봉의 기준선은 똑같이 240주 이평선을 놓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40주 이평선에서 밑에서 기어 있는 종목은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한 종목이고, 이 돌파하는 구간에서 나오는 그 힘은 세력들의 힘이다, 이렇게 제가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240주 이평선의 밑에와 위를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장기 주봉을 보시면은 98페이지에 1번, 2번, 3번을 보면, 와, 얘네들이 아주 장기적으로 이 주가는 팬데믹으로 인한 하락을 빼놓고는 주가의 매집이 굉장히 좋다. 어떤 이슈만 터지면 갈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봉을 보는 습관을 항상 보셔야 된다. 그래서 주봉이 2,500원부터 2,600원, 2,700원까지는 매물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이런 부분에서 이 모습이 나왔던 이유가 바로 저 앞에 있었던 저 매물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하고 갔다. 오케이. 자, 그런데 키포인트 나갑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이 라인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11선을 지지하고 돌파한다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중장기의 주봉에서도의 매집,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주식에서 아직 빠져나가지 못한 주식, 벌써 주식이 윗꼬리가 저렇게 됐으면 벌써 241 이평선까지 빠져야 되는데, 거래량이 죽으면서도 11선을 계속 두들기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빠져나가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어디다? 오히려 만약에 밑에 들어간 사람은 위에서 때렸겠지만, 조금 더 크게 보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라인을 돌파하는 구간이 왔을 때 이거는 진짜 매수해도 된다. 그렇게 되면 확인을 하고 매수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 앞에 부분에 있는 종목 이 거래량에 대해서는 매집의 힘들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대박 라인을 돌파하기 전, 그러니까 241 이평선 밑에서 하는 종목들을 할 사람을 하고,
나는 강한 종목으로 돌파하는 종목 할 사람들은 여기서 한다. 직장인분들이 이게 힘들면 밑에 매집 종목을 하면 되고, 나는 좀 트레이더 성향이다라고 하면 이런 걸로 하면 우리가 최근에 매매하는 것처럼 대박이 나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거를 분석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99페이지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11선에서 뭐가 나와요? 돌파. 그렇지. 자, 이런 구간이 나왔는데 한번 여기 잘 봅시다. 자, 아까 얘기했던 2,700원, 2,500원, 600원, 700원 구간에서의 돌파 구간이 나왔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어떻게 됐나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급등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보시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 어? 이거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기서 이 거래량을 터뜨리고 여기서 돌파를 이런 거를 해버리는 종목들은 뭐냐면, 진정한 게임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특히 코인 쪽에 매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거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인을 하면서 항상 실패 보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제가 코인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고 갈게요. 코인이 왜 무섭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비트코인이 됐든 그 다음에 잡코인이 됐든, 자, 한 번씩 해먹고 내려와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이평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따로 강연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사람들은 뭘 착각하냐면, 저가야, 저가라고 생각한다. 왜? 여기서 생각하니까, 여기가 보통 여기가 만약에 한 200원이면 여기는 거의 한 2,000원이거든요. 2,000원이니까 200원 되니까 10분의 1 토막이 났어. 저가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이때부터 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얘는 원래 10원짜리야. 원래 10원짜리인 거야. 전부 물려있는 사람들이 들고 있어서 그나마 200원이 되었던 거예요. 10원의 값어치도 없는 거를 그냥 싸 보이는 거는 뭐냐면 많이 올라서 빠진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이 진입을 그 코인을 막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 나오는 게, 저가 코인을 담아두세요. 저가 코인은 기회입니다. 저가 코인은 인생을 대박냅니다. 이거 여러분, 거기가 저가인지 고가인지 님이 뽕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저가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런 값어치도 없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저가 코인이다 막 이런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게 싸 보인다고. 아니 뭘 기준으로 싸 보인다고 그러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이해 가요? 저가 코인이라 그러는데 그냥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이 그냥 쓰레기 코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정답 아니에요? 쓰레기 코인입니다. 이거는 원래 쓰레기인데, 원래는 그 똥 닦을 때도 쓰지 못하는, 휴지도 못한 건데 그냥 2,000원에서 200원 내려오니까 저가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200원이 100원 되고 100원이 50원 되고 50원이 10원 돼요. 응? 이렇게 된다니까. 200원에서 100원 되면 50% 마이너스예요. 그죠?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있을 수도 없는 얘기, 있을 수도 없는 얘기. 그냥 어떻게 똥볼을 한번 찼는데 우연하게 맞을 수는 있어도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집 차트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은 그나마 기업의 가치가 있고, 그 유동자산, 그 다음에 자본,
그다음에 현금성 자산 이런 게 있긴 하잖아요. 그런데 주식은 그나마 이 기업적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주식도 막 똑같은 개념으로 주식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만났던 코스닥 사장, 회장들 몇 명이겠어요? 응? 방송 활동을 그렇게 오래 했으면은 수도 없는 이 사장들, 회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 내가 다 물어봤어. 당신들 회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시총이 1,000억이라고 칩시다. 모든 회장놈들의 얘기는 다 뭐냐면 자기는 1조의 회사라는 거예요. 1조. 다 1조래. 그래서 가서 회사를 가보면 책상만 10개 있는 데도 있고 어디 공장이라고 거지 같은 거 진짜 아직 우리 집 창고만도 못한 거 갖고 있는 놈들도 있고. 근데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 미친 놈들이야. 저는 개인적으로 그 회사에서 이런 것도 봤어요. 어떤 걸 봤냐면 회사에서는 보면 법인카드라고 있죠. 법인카드, 법인 차량 등등등등 이 모든 거를 있잖아요. 자기 개인 돈 쓰듯이 다 써요. 그럼 여기 실질적으로 여기 투자한 주주들은 회사의 주인인 거야. 주인을 생각 안 한다는 얘기죠. 정말 나쁜 놈들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보면 주식을 보면 가치를 보고 사세요라고 하는데 가치 같은 소리인데 이 가치에다가 이렇게 가운데다 글자 하나 쓰잖아요. 그럼 딱 맞아. 족가치라는 종목이 있어요. 나는 그 목 볼 꼴을 너무 많이 봤어. 다니면서 회사 돈을 그냥 무슨 뭐 변호사 비용부터 시작을 해서 세상에 장바구니까지 같이 보더라. 가서 뭐 횟집에 가갖고 술 처먹고 룸사람 가서 찍찍 긋고 팁 긁고 밴드비 긁고 웨이터 팁까지 긁는 놈 봤어 나는. 그런 놈들 너무 많이 봤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더러운 꼴을 안 받으려고 그러면 뭐냐면 즉 주식에는 주포들이 있어요. 우리가 스펙 관련주들 이렇게 갖고 미친 듯이 이렇게 가는 거 봤죠? 스펙 관련주들 이게 무슨 회사 가치가 있어? 이 스펙에 무슨 그러니까 백도어 하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겠는데 배란간에 600% 700% 이렇게 올리는 정도의 가치가 있냐 이거야. 그건 없잖아요. 그 정도의 가치는. 그 뭐예요? 주포들의 장난 아닌가요? 그럼 양지사의 가치가 정말 저렇게 있어요? 7천억 8천억 9천억? 뭐 김모식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야 너네 CEO 주주 열람해 놓고 말이야 내가 적대적 M&A 한다고 그러고 들어온 거 아니야. 니네 땅이 많다며 자식아 이러고 들어온 거 아니야. 100억 사고 뭐 사고 하니까 주가가 날라가갖고 6, 7배 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그거는 또 사람들이 산다. 왜 사는 줄 알아요? 저거는 오를 확률이 많기 때문에 다른 종목은 빠질 확률이 많고. 벌써 다 먹튀했잖아. 그래서 매집 차트의 출발은 거기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포는 누구예요? 제가 책에는 큰 형님이라고 써놨고 쥐새끼, 조폭 얘들이 들어와서 큰 자금 누군가는 주식을 많이 사주고 매집을 한 주식만이 오를 수가 있지.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고 그러면 이제 좋은 주식 하나 설명할까요 여러분한테? 이 세상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주식이 뭐예요? 삼성전자 아니에요? 삼성전자 지금도 벨벨벨 대고 있는데 맞죠? 그 삼성전자 아니에요. 삼성전자 약 400조예요. 400조. 그 영국의 그 ARM 암 인수권이 나왔는지 뭐 그 가온칩스 내일 아침에 또 날아가게 생겼대요.
그런데 매집 차트에 우리가 보는 거는 회사는 그 대신 뭐 관리 종목, 투자 환기 종목 이런 건 안 하지만 이렇게 주포들이 들어온 종목들은 우리들은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쟤들이 끌고 올라가면, 쟤들이 작전하는 종목 끌고 올라가면 우리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그냥. 응? 따라가서 적당한 자리에서 형님 잘 먹었습니다. 요즘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인연이 되면 어디에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포들이 떠난 종목들은 다 벨벨벨 되는 거예요. 주포들이 또 한번 해먹은 종목은 2년 3년은 그냥 죽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도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매집 차트를 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코인은 어떤가요? 코인은 더 심해. 코인은 한번 매집 세게 들어가잖아요. 기본적으로 10배야. 1000%는 기본적으로 보내요. 그 1000%를 보내는 게 불과 3, 4일 만에 보내버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미쳐갖고 코인에 매매를 하는 거예요. 뭐 강연회 때 나중에 한번 보시고 제 책 나오면 한번 봐보세요. 진짜 한 3, 4일 만에 다 보낸다니까. 근데 걔네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보낼 때는 반드시 어떤 구간을 만들고 어떤 구간에서 매집 구간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거기다가 1억을 샀어. 그럼 10배면 10억 아닙니까? 10억을 다 먹을 수 있어? 못 먹지? 그럼 완전히 그 주포, 그 중에 주포 대장 그 부인이나 뭐 세칸 정도 돼야 되지. 그래도 어마무시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주포가 떠난 자리에는 우리가 먹는 쉽게 먹는 쥐포 있잖아요. 쥐포도 안 남아있어. 싹 쓸고 가서. 개미들의 무덤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99페이지 보면 우리가 숱하게 얘기하는 이 라인 구간에서 뭐가 나왔다? 이런 구간을 무슨 구간이라고 하죠? 자, 대박 라인 구간이 나왔어요. 예. 요 근래 매매 많이 해보셨잖아요. 예. 대박 라인 구간에서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한번 잘 고민 한번 해보자고요. 응? 고민을 한번 해보자니까. 왜 고민을 해보자고 그러냐면 모든 사람의 심리는 다 똑같아. 얘가 오늘 대박 라인 돌파를 해서 이제는 11선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 너무 좋았다. 그러면 얘 자체는 때려 죽어도 이 11선, 요 11선이 얘의 생명줄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선이면은 각도가 어떤 각도예요? 45도 각도니까 반드시 얘는 45도 각도를 만들려고 그러면 바짝 차트가 이렇게 서버리면 11선이 여기하고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이런 걸 이격도라고 하는데 11선 타법에서 이격도가 벌어지면 오히려 주가가 더 엉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형적인 이런 종목들은 뭐냐면 여기하고 지금 요 11선 여기 11선하고 요 종목하고 이격이 생기죠. 그죠? 자, 이격도라는 거는 책에 좀 이따 나올 텐데 여기 보시면 시가가 여기고 종가까지 목가 갔다가 종가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에 들어가서 물린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 11선 여기에 있는 요 폭이 멀어졌죠. 11선 타법으로 딱 들어섰을 때 멀어지면 얘는 다시 안쪽으로 기어 들어온다는 거죠. 요 11선 때문에. 그러면 그때부터는 미세 구간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미세 구간. 미세 구간이라는 건 뭐예요? 조정을 쏘고 11선 갖다 놓고 조정 돌리는데 이때 캔들의 모습을 거래량이 죽어가면서 조정을 주는 구간을 잘 보자는 얘기죠. 100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자, 보시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이 주가가 많이 오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시작했을 때부터 벌써 좀 있으면 100% 올라가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얘네들 보면 어떻게 돼요? 자, 치고서 조정의 구간에서는 반드시 줄여주죠. 자, 조정의 구간에서도 줄여주고 벌어지면 다시 붙여놓고. 자, 요걸 잘 보십시오. 자, 이격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눌러주고
그래서 보통 이평선 캔들이 이렇게 캔들이 벌어지면 제가 뭐라 그래요? 70% 매도 이렇게 얘기하죠. 70% 매도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격이 이렇게 벌어지면 좀 공부를 한 사람들이면 다 까라는 게 아니고 70% 이격의 매도가 되면 매도하고 가서 이 종목이 11선 타법이면 11선 근처에 가서 다시 잡으라 그 얘기를 하는데 자꾸 딴소리를 하니까 응? 그 종목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 요까지가 만약에 100%라고 하면 이 우리가 요 매매법을 어느 정도 안다 그러면 몇백 프로 수익률이 나죠. 그죠? 이제 이해가 좀 됐다. 7번. 11선을 믿고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전 매매를 하면서 이런 것도 우리가 자꾸 매매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봐야 는다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 그러면은 음봉 양봉 이렇게 되면 환장할 거 아니에요. 예. 예. 자, 그렇게 해서 100페이지 보시면 터치 부분이 보이시죠? 100페이지 한번 봐봐요. 여기서 구간에선 이제는 확실하게 보시면은 얘는 때려 죽어도 무슨 타법이다. 얘는 무슨 타법이에요? 얘는 11선 타법이지. 11선 찍고 왔으니까 얘는 그냥 무조건 가는 거야. 각도 자체가 어떻게 돼요? 각도가 여기서 보시면 봐봐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요런 거를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45도 각도로 가면 5일선 타법. 여기서 만약에 30도 각도로 이렇게 가면 요거 무슨 타법이야? 11선 타법이잖아. 굳이 저기가 11선이라고 이평선을 설정 안 해도 그냥 이렇게 봐도 그냥 11선이겠다. 그죠? 이해 가시죠? 만약에 이평선 막 이렇게 귀찮으면 그냥 이렇게 해갖고 이런 거 요즘에 뭐 많잖아요. 이런 거. 그래갖고 이렇게 딱 돼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 그냥 아무렇게나. 그래서 정 가운데로 쫙 올라가면 5일선 타법, 그 다음에 30도 각도 11선 타법 이러면 되잖아요. 예, 뭐 35도가 됐든 30도가 됐든 그 정도 각도면 됐지 뭐. 딱 보니까 얘는 아무리 봐도 3일선이잖아요. 아, 11선이고 얘네들은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 새끼들이 이렇게 그냥 벌어지기만 하면 갖다가 여기다 갖다 붙여놓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런 캔들이 크게 하나 나오면 70% 매도 11선 가서 기다리세요. 이거구나 이거요 라고 생각하면 되죠. 왜 아직까지는 얘네들은 크게 여기서부터 대박라인 돌파 구간에서부터의 수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야 니네가 요거 먹고 털지 못할 끼야. 왜? 최대 거래량이 여기이기 때문에. 응? 그러니까 요걸 알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제가 70% 매도 그러면 매도하는 이유는 요 구간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다시 11선에 와서 잡는 거. 오케이? 그렇게 되면 만약에 내가 실질적으로 수익이 여기서 만약에 100%라고 해도 여기서 이 매매만 어느 정도 매매만 수익 구간에서 매매만 해주면 2배로 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당연히 11선 이탈은 매도지 무슨 뭐 볼 필요도 없지. 예. 자,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예. 자, 이렇게 상한가 한 방 나왔죠. 한번 잘 보세요. 자, 11선 찍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상한가 한 방이 나왔죠. 그런데 키포인트 제 얘기 잘 들어. 우리가 보통 5일선 요 근래 우리가 매매했던 5일선 타법은 주로 이런 패턴들에 대해서도 매매를 했는데 11선 타법에서 이런 패턴이 나오면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얘의 시가의 가격이야. 시가의 가격이 보합에서 30%까지 해서 꽉 채웠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여기 10%, 3%, 5% 여기서 산 애들은 20% 수익인데 이거에 매도의 심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주식은 갭으로 날아가는 놈이 강하다는 거야. 왜? 얘네들 중간에 여기 있는 애들 못 따라오게 만들기 위해서 갭으로 날아간 놈을 따라가라는 거야. 그런데
요 종목은 어떠냐면 잘 보시라고요. 시가부터 시작을 해서 그대로 그냥 감싸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런 종목들은 거의 조정 구간에 들어온다. 100%다 100%. 여기 이슈가 막 빵빵빵빵빵빵 있지 않는 한 이런 종목들은 결과적으로 다시 어떻게 된다? 아, 목 아파. 요 10일 이평선 여기하고 이격이 다시 맞춰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오케이? 요렇게 해서 정리. 11선 타법은 무조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이거 한참 듣고 또 5일선 타법 헷갈리지 말고, 아유, 또 헷갈리면 안 돼. 머리 아파. 101페이지 하단 부분 한번 봐보세요. 101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격도 발생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격도는, 그러면 이격도가 뭐예요? 이격도요? 예. 그러면 10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102페이지 보시면 이격도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죠. 이격도란 뭐냐면, 자, 이격도는 그냥 간단해요. 이게 11선 타법이라고 하면 11선이면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에서 적당하게 캔들의 몸통이 붙어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벌어지면 다시 이 종목은 10일 이평선으로 다시 주가가 주춤 하면서 조정을 받으면서 11선하고 간격을 줄이는 거를 우리는 그거를 이격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조지표 차트에도 보면 이격도 매매법이라고 있습니다. 네, 뭐 상대성 이론하고도 좀 비슷하죠. 예, 예, 아시겠죠? 예. 상대성 이론은 별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격은 계속해서 다시 보면 어디로 붙어 간다? 고점에서에 나오는 신호에서 제 책을 보면 이런 게 있죠. 시방세 5일 숨쉬기 기법. 여러분들 보실 때 책을 처음에 읽었을 때 야, 시방세 5일 숨쉬기 기법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그랬잖아요. 야, 이게 뭐 그 웃기잖아. 이게 시방세 5일 숨쉬기 기법. 그죠? 처음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아, 이게 뭔 말이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보면 정말 귀신같이 맞아. 해보면 정말 귀신같이 맞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럼 대표님 이 시방세 5일 숨쉬기 기법은 어디서 착안을 해서 만들었나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아니 5일도 있고 3일도 있고 4일도 있고 6일도 있고 7일도 있고 8일도 있는데 왜 5일이라는 거야? 이 5자를 왜 붙인 거야?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 피보나치 수열에서 보면 제가 설명했죠. 1358을 가장 큰 숫자로 본다. 피라미드의 숫자가 1, 2, 3, 또 옆면하고 하면 1, 2, 3, 4, 5 전체적인 면을 하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숫자 제가 설명해 한번 해줬죠. 그런데 이 숨쉬기에서 이 5라는 숫자는 피보나치 수열의 1358은 아니야. 아니고 우리가 보통 보면 5일을 일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매매하는 게. 그래서 5일선 타법도 5일이 나온 거고 숨쉬기 5일 시방세도 5가 일주일이니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격을 봐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은 거의 다 이렇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일주일이라는 기간이었어요. 보통 이 기간에서 주포들도 주포가 끌고 가는 것도 있지만 밑에 쫀지들 붙은 애들이 보통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주일 되고 안 되면 그냥 까고 다른 종목으로 이동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3일선 타법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미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3일선 타법을 한 거고 이 5일 숨쉬기 기법은 그래서 5일이 넘어가면 세력들이 문제가 아니라
주포가 이 살아 있어도 밑에 들어왔던 쫀지들이 계속 물량을 털기 때문에 물량을 받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꾸 이런 캔들들이 많이 나온다. 밑골이 달린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종가 관리, 종가 관리, 종가 관리, 종가 관리. 우리나라 단타 성향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단타 성향이 워낙 강해서. 그래서 이격 매매를 하면 여기서도 보시면 5일선을 터치해주고 털치해주고는 하는데, 문제는 제가 고점에서 자꾸 이런 신호들이 나오면서 여기 밑에 보면 거래량이 죽어야 되는데 딱 맞잖아요. 이게 5일이 넘어가면 되게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11선 이탈이 되면 무조건 털어야 된다는 거. 무조건 이유를 불문하고 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돌파 구간 나왔잖아요, 다시. 그럼 돌파 구간이 나왔으면 얘네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어느 정도 얘네들은 맞춰준 거 아니에요? 이제 다시 21선 따라 붙었죠? 자, 봐봐요. 근데 다시 옆으로 기기 시작하잖아. 차트의 모습을 여러분이 보시면 요 구간하고 여기가 5일 구간 맞죠? 5일 구간. 얘기는 어떻게 됐어요? 5일 구간에서 눕혀지면서 8일 구간은 옆으로 눕혀지는 게 보이시죠? 네모 두 개를 보면 고점에서 뻐거워한다. 슈팅도 해보고 하지만 지키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듯이 11선 이탈이 되면 이 종목은 정리하고 가야 된다. 눕혀지고 있잖아요. 계속 눕혀지죠.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계속 밑꼬리인데 거래량 점점 없어. 종가 관리도 못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주식은 그냥 아웃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주포들이, 마지막 주포들은 어떻게 털고 간다? 쌍봉 구간에서 윗꼬리 영망치 만드는, 고점 영망치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를 밀면 241 이평선까지 그대로 갖다 꼬라박는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죠? 다시 241 이평선까지 급락이 나온다. 이렇게. 오케이? 그냥 반토막이에요, 반토막. 그래서 지금 11선 타법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 이런 거 좀 열심히 좀 하셔야 제가 코인 강의할 때 좀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104페이지. 우리가 이 차트를 보면 104페이지하고 딱 보면 뭔 생각이 나요, 여러분? 5일선 타법, 11선 타법은 외봉이 없다. 단 3일선 타법은 쌍봉은 때려 죽어도 없다. 무조건 V자로 그냥 내려와서 그냥 바로 거지 만들어 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104페이지까지 오늘 강의를 했고요.